것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분은 립스페리돈 2mm까지 감량을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예. 썼는데요. 예, 2mm까지 했었는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지금 이제 캐나다에서 질문했던 아빠인데요. 예. 그때 한빛병으로 한 1.5까지 내렸다가 1.5가 문제가 없으면 올렸다가 그 다음에 2까지는 안 했습니까? 2까지 했다가 또 2에서도 또 문제가 왔습니까? 제가 아니 2에서 문제가 왔다고 보신 거예요? 안 보신 거예요? 그때 그 단장을 해가지고 한국에 있으면서 다시 재발해가지고 아니 약을 다시 거기에 갔다가 그런 걸 물은 게 아니고요. 예. 이 채소 유용량을 정하는 방법은 예. 약을 끄는 거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 것도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1.5를 꾸준히 먹었는데 문제가 왔다면 3이나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는 2에서 2까지는 스탑을 해봐야 그게 채소 유용량이고요. 자꾸 먹었다 끊었다 했다면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5에서 얼마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지금도 계속 2.5 먹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계속.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이 얼마 동안인데요? 4년, 한 4년? 예, 4년씩이나 꾸준히 먹었다면은 대개 저런 체결에는 여기 도표에 적혀 있는 대로 립스페리돈의 채소 유용량이 적혀 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보면은 0.5에서 2mm라고 적혀 있거든요. 2.5 이상 필요한 사람들이 남자 저학교 환자의 한 10%,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꾸준히 먹는다는 가정이라면 2까지는 해보라는 얘기예요. 2.25로 내렸다가 3주 동안 먹었다가 안 돼가지고 다시 2.5로 올렸는데. 네, 그래서 그 시도를 해봤냐고 물어봤고, 시도를 해봤으면 됐습니다. 네. 그럼 2.5가 채소 유용량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선생님한테 여쭤봤을 때, 한국에 왔을 때, 보면 한국에 왔을 때, 손이 좀 이렇게 됐다고 질문 드렸는데. 예, 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손이, 그래 다니면, DS팀 못 살리고. 너무 아주 보기 안 좋습니다. 그럴 때는 근육 운동량에 부작용이 없는 게, 설피딘하고 솔리안이 있다고 거기 적혀 있습니다고. 두 번째 있죠. 2번 경험상 아미설이 솔리안이고요. 설피딘 요 두 가지로 안 되면 그 다음에 클로자핀까지 시도를 해보면 다 사라집니다. 평생 그렇게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 약을 캐나다에서 약이 없다고 해가지고 캐나다에서 약이 없으면 원래 원칙이 솔리안이 있을 겁니다. 솔리안도 없다 그런다면 클로자핀을 쓰는 게 원칙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걸로 해보니까 많이 사라진다는 거지 교과서적인 언급은 클로자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이 없어가지고 클로자핀은 있습니다. 이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클로자핀은 아주 대단한 약이기 때문에 캐나다나 미국에 다 있습니다. 지금 어디 살고 있다고요? 토론토에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의사는 크레타핀을 권하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클로자핀 있습니다. 클로자핀 꼭 시도하세요. 안 되면 제가 선생님한테 약을 구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가 싶어가지고 찾아왔어요. 뭘 해줄 수 있냐고요? 설피딘이나 솔리드를 약을 아니에요. 그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클로자핀 꼭 써야 됩니다. 이거는 중간에 해보고 한두 질 이내에 확 좋아지는 느낌이 없으면 바로 이걸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임상 경험적으로 찾아내서 얘기한 거지 이걸로도 해결되는 경우가 한 반 가까이나 돼요. 이건 없이 바로 클로자핀 얘기가 나옵니다. 교과서에는. 이 근육 운동량이 오면 클로자핀을 써야 되고 클로자핀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알아보십시오. 이 조울병이라고 표기하신 분, 이분은 조증이 분명히 있었습니까? 네, 있었어요. 막 기분이 붕 떠가지고 막 잘난 척하고 떠들고 막 내가 솔약 간다 그러고. 네, 동네 의원에 가서 우울증 약을 먹고 나서 그 증상이 나타났어요. 네, 처음에 우울증으로 갔고 가서 그래갖고 이틀 후에 병원에 입원시켰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입원했다고요? 이틀 후에 그래서 조증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바로 조증이 올라옵니까? 처음에 한 번 먹였는데 안 먹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되게 이상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처음 병원 갈 때는 우울이 와서 그냥 말도 안 하고 상당히 처져 있고 가만히 있고 이러던 아이가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나서 정반대로 붕 떠가지고 막 잘난 척하고 말 많고 이런 현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입원해가지고 퇴원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월달 한 달 입원하고 2월 초에 퇴원했어요. 예, 그리고 벌써 이제 거의 조정 기간이 다 끝나가고 대기 한 3, 4개월 지나가면요. 원래 데파코트만 먹는 겁니다. 조울병의 예방약은 기분 조절됩니다. 근데 데파코트 250은 조금 약해요. 요게, 아침 저녁으로 먹는 건데요. 그건 한 500 정도 하면 됐습니다. 아, 예, 이것만 먹어도 되니까 뭔가 손떨림이나 부작용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여기 오물거려요. 예, 오물거리는 거 너무 안 좋고 필요 없는 약입니다. 네. 예, 꼭 쓰겠다면 솔리아나 이런 걸로 바꿔야 되는데 바꿀 이유도 없고요. 조증이 끝났으면은 이건 보통 퇴원한 이후에 한 3, 4개월 지나면서 다 없어질 약입니다. 안 그래도 그거 서서히 없애겠다고 그랬거든요. 서서히가 아니라 지금 부작용도 오고 있고 하니까 네. 바로 안 먹어보셔도 될 겁니다. 아니. 안 먹어보셔도 되고 정 걱정되면 이틀마다 먹는 걸로 한 일주일 정도 하다가 끊어보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저녁에만 먹이고 있거든요. 저 반을요. 아침 저녁으로 처방난 걸 저녁만 먹어도 그래도 입술 오므리는 게 있으면 빨리빨리 해결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 항정신병 약물의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 오늘 강의하는 지연성 운동약입니다. 이 지연성 운동약에는 나타나면은 네. 바로바로 그 근육 떨림의 부작용이 바로바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와서 지금 2달 됐거든요. 이렇게 떨리는 게. 바로 해결해야 되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베가 말고도 쓸 약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쯤은 끊을 때가 됐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인베가를 3ml를 밤에만 먹는 이 약도 이틀마다 쓰다가 다음 주에는 다 끊어보십시오. 되게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조울병은 1년이면은 첫째 조증이 와가지고 저럴 때 1년 동안 괜찮으면은 모든 약을 다 끊어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년이요? 네. 근데 그 피해망상도 와가고 그래서 조현병 약도 먹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끊어도 괜찮습니다. 네네. 피해망상이 조증인데 어떻게 온다고요? 뭐라 그래요? 피해망상. 했던 말을 그대로 좀 해보세요. 제가 금방 파악을 해요. 방금 얘기하셨던 말을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 주위 막 의심하고 이런 것들 있죠. 자기 조사하러 온다고 그러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어차피 진단을 조울병으로 내렸다면은 네. 끊을 때가 됐고요. 네. 기본조절약을 쓰는 게 맞고 조현병이거나 이렇다면 끊으면은 재발은 더 잘 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입술 오물오물거리는 걸 그냥 지금 고등학생한테 그냥 줄 약이 아니에요. 솔리안으로나 설피돈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정도는 설피딘 한 200이나 솔리안 100에서 한 150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썼다가 바로 끊을 약들입니다. 아무튼 입술 오물오물거리는 부작용은 해결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클로자핀은 특히 이게 날트락손 같은 건 항갈망제라 그래가지고요. 알코올 중독자나 담배 중독, 게임 중독, 중독자들한테 쓰는 약입니다. 그래서 먹을 이유가 없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줬는지도 모르겠고 이해가 안 가요. 그 다음에 클로자핀을 써서 아무런 이점이 없었다면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주치의를 바꾸십시오. 서울대병원 안에서라도 바꾸십시오.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여성한테 리스페돌 3mg만 해도 이것만 해도 약이 과할 용량입니다. 그게요. 그때 왜 주셨냐면은 살이 찐다니까 아침에만 먹으라고 저기 식욕이 입맛이 떨어지게 할 거라고 해서 보니까 레비아장을 줬습니다. 그거는 렉사프로는 뭐예요? 레비아장을 그래서 줬다고요? 네. 끊으십시오. 아니, 됐습니다. 네, 그만 얘기하시고 끊으십시오. 지금 먹어서 아무런 득이 없잖아요. 지금 자꾸 살만 더 찌고 있잖아요. 그죠? 다 필요 없는 약이고 클로자핀도 필요 없는 약으로 보입니다. 먹어서 이점이 없었다니까. 그 다음에 이런 책 여기에 리스페달 3ml 여기 높이 한번 보십시오. 밑에서 네 번째 리스페리돈 그 리스페달 약이 최소 유용량이 0.5에서 2ml로 적혀 있습니다. 이건 오늘부터라도 당장 2로 줄이십시오. 이거 2로 줄이면 이것도 1로 줄여도 됩니다. 벤조톨핀도요. 근데 원래 체중이 몇 킬로였습니까? 정신과 치료받기 전에? 56kg. 네. 원래 56kg는요, 이 리스페리돈이 1.5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2로 줄여가지고 2주를 기다려 보십시오. 아무렇지도 않을 겁니다. 2mm하고 벤즈 1요. 2주 동안 괜찮으면 그 다음에는 1.5까지 하셔도 됩니다. 대부분 여자들은 1.5에서 재발이 없습니다. 재발 올 확률이 10%도 안 돼요. 제가 그동안 인상적으로 경험해보면 남자들도 1.5가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1.5하고 1.5로 내려오면 이것도 변제철피도 0.5까지 또 내려왔답니다. 그런데 일단 비만이 오면 이 도표 바로 밑에 있는 거 보십시오. 경험상 1번요. 경험상 노나센 젤독소를 바꾸면 비만 부작용이 식탐 부작용이 없어집니다. 1번인데 어쩌네. 저게 잘안 보여가지고. 1번 경험상 로나센 젤독소를 바꾸면은 이 반 정도에서는 본인이 덜 먹는 노력하면 체중 다 빠집니다. 안 빠지는 사람 없어요. 본인이 덜 먹는 노력을 하라는데도 습관적으로 막 먹어야 되는 사람은 하나도 안 빠져요. 예, 본인이 노력하는 사람은 심지어는 원래 체격으로 돌아옵니다. 아마 로나센 한 6 정도만 써도 될 겁니다. 아무튼 주의 바꾸십시오. 이게 이점이 없는 약을 이거는 2차 약은 꼭 필요할 때만 쓰는 2차 약이고 18번 혈액 검사를 해야 되는데 사람 붙여넣기 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득이 없잖아요. 그죠? 이걸 썼으면 저 카페에 보시면 글루타민 쓰고 나서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납니다. 와 정말 원래대로 다 안 되나다가 막 이런 정신적으로 덜 좋아진 거나 망상이나 환각이 남아있던 게 싹 사라져요. 그만큼 아주 독특한 약이기 때문에 결국 떨어지는 부작용으로 1000명이 한두 명 자꾸 사망사고가 생겨가지고 생산이 중단됐던 약입니다. 이게 70년대에요. 약물 개발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1961년도에 개발이 돼가지고요. 이게 75년도경에 중단이 됐다가 미국 시약청을 통과한 게 1995년입니다. 1989년. 우리나라에 1995년이더라고요. 1989년에 통과했으니까 이 약이 개발되고가 센세이션 일틀 정도로 아주 대단한 약이었다가 28년 만에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생산 중단된 지 한 14년 만에. 그렇기 때문에 이 독특한 작용이고 굉장히 귀한 약이고 좋은 약입니다. 그런데 써서 아무런 득이 없는 사람은 저렇게 살만 쪄요.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못 필 약이 돼버립니다. 아무 득이 없는데 쓸 이유가 없다 이 얘기예요. 이런 설명도 없이 자꾸 비만은 클로자핀 쓰기 전에는 몇 킬로, 그러니까 56킬로에서 몇 킬로 정도였는데 70으로 왔어요. 클로자핀 쓰기 전에 직전에 본인 몰래? 아버님 기억이 네, 저도 잘. 자, 클로자핀 쓰고 나서 확실히 더 쪘죠? 예. 그래서 레비아정을 먹으라고 집이 어디십니까? 요 근처입니다. 이건 저는 제가 잘 아시는 분은 없고요. 아무튼 클로자핀은 중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중단하고 한 4일 정도 지내보십시오. 잠만 잘 자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이거하고 클로자핀은 당장 중단해도 됩니다. 이거하고 이건 당장 중단하시고 한 4, 5일 괜찮으면 그 다음에 2mm하고 1mm로 내려보셔도 좋습니다. 네. 여기 부모님은 언제부터 약을 이렇게 먹었습니까? 4년 정도 됐어요. 그래도 주치의 바꾸십시오. 바꿔야 됩니다. 자, 저번에 왔을 때요. 자, 저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아비지파이 밑에서 세 번째 채소주 용량이 1에서 7.5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자들, 젊은 여자들의 체중이 52kg 정도밖에 안 나가면 아비지파이 5도 많습니다. 5 이하로 내려가는 사람이 반이 넘어요. 1인 정도 체격이면 5 이하로 내려가도 물론 5 이하로 내려가서 나빠지면 돌아 올렸다가 5에 스탑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엉뚱하게 이런 자이트렉스 같은 약까지 줘가지고 잠만 재웁니다. 지금 잠은 얼마나 자요? 잠은 그래도 그냥 잘 자요. 잘 자는 게 아니라 많이 잘까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보통은 자요. 그냥 그렇게 많이 자진 않아요. 예, 그러면은 잠 못 잘까봐 겁이 나면 이거 반으로 줄이십시오. 이것도 반으로 줄이십시오. 한 2주일 지내보세요. 하루만 가지고 이틀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부터 끊으십시오. 그렇죠. 예. 아비파이 7.5를 먹고 약 짓는 날, 여긴 집이 어디세요? 저희는 노원구요. 노원구면은 그 장승기 선생님한테 가보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완전히 선생님 저기요. 저번에 제가 왔을 때 그 자이트렉사 5mm 먹어서
제가 2달 되도록 제가 계속 먹으라고 그러지 않았을 텐데. 아니 근데 이제 그때 말씀하실 때 거기 노원 신경정신과 거기 그때 말씀하셔서 갔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로렌센 6mm랑 아빌파이 그때 8mm인가 이렇게 주셨어요. 로렌센 6하고 아빌파이 8요? 아빌파이예요. 8요? 아빌파이 예, 8 정도 주신 것 같아요. 8을 줄 재주가 없는데요. 네? 2짜리를 줬나요? 예, 뭐 그렇다고 치고요. 근데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잡니까? 아니 그거를 얘가 거부를 하고 안 먹었어요. 뭐 본인이 안 먹겠다면 도리가 없는데 15mm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제일 처음에 아빌파이 15만 줘도 좋아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약이 셉니다. 아, 지금 예, 15는 이것만 그러니까 이거 반만 먹어도 재발 없습니다. 예, 뭐 줄이고 안 줄이는 건 자유니까 저는 또다시 얘기한 겁니다. 다음번에 이 아빌파이도 이 반으로 안 줄이시려면 여기 강제히 그만 오셔도 됩니다. 예, 그런 거는 할 의사가 없으니까 자꾸 오실 이유가 없어요. 이 아리피졸이 몇 밀인지 모르십니까? 10, 15, 50, 15 다 있는데요. 제가 해봐야 되는데. 이것도 10mm든 15mm든 5mm든요. 이거랑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체격이면은 리페리돈 3mm, 리스페리돈 3mm만 해도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10mm. 예. 이 둘 중에 하나는 끊어도 재발이 없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 아침약을 반으로 줄였다가 일주일 후에 괜찮으면 아침약을 끊으십시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한 2달 먹다가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약이 세면 더더욱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환자들이 약 부작용을 자꾸 느끼는데 평생 먹어야 된다는 걸 먹겠습니다. 나 같아도 안 먹습니다. 부작용이 없어도 먹기 싫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도표를 나눠드리고 제일 우측에 채소 유종량으로 적어놓은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2가지 약이 필요 없다는데 2가지 약을 줘서 환자는 힘들고 책을 봐도 집중이 안 됩니다. 옛날 능력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안 그래도 정신과 의사 꼴도 보기 싫은데 근처도 가고 싶지 않는데 약 먹고 내 능력은 점점 떨어지는 것 같고 그 약 못 먹겠다. 자꾸 안 먹게 됩니다. 약을 이렇게 주는데 다니는 사람은요 수십 번을 약을 끊습니다. 이 채소 유종량을 찾아주고 설득하고 교육을 시켜도 다들 약 먹기 싫어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입원해가지고 좋아지면은 바로 일주일만 지나가면은 칼럼에 있는 글귀를 보셨죠? 칼럼에 있는 글귀에 보면은 그 공지에 큰 글씨로 적어놓은 거예요. 조현병에 대한 이해, 정상생활을 위한 절차고 요 글 2개를 꼭 읽힙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병에 대해서 이해하게 해줘야 평생 먹습니다. 약을 짬뽕으로 강하게 줘가지고는 아무도 안 먹습니다. 왜? 그 약을 먹고는 싫어요. 그 약을 먹고는 살기도 싫어요. 부작용이 오면은 심지어는 쩔쩔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눕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부작용이 심하게 오면 진짜 쩔쩔맵니다. 그런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리스페리돈 3mm를 먹는데 현재 오늘 얘기하는 부작용 해소제를 안 주고 있다면 그런 부작용이 잘 옵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섰다 앉았다 왔다 갔다. 하루 전에 축구를 하는데 90분 내내 왔다 갔다 하면서 옵니다. 텔레비전이 있는데 텔레비 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니까. 이런 부작용을 없애주게끔 채소 유종량을 자꾸 그래도 안 되면은 오늘 얘기하는 저런 부작용 해소제 같은 것들은 실제로 약이 셀 때 일시적으로 썼다가 부작용 해소제가 필요 없을 만큼 약을 줄여봐야 합니다. 부작용 해소제까지 포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시도도 안 하고 먹는 거는 전부 다 과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채소 유종량을 찾아줘야 환자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1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그래서 보시면 약물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적혀있습니다. 약물 조절이 돼서 부작용이 없어야 환자들이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약을 먹게 됩니다. 몇 번을 재발해도 약을 세게 준 채로 약을 먹고 태어나는 사람들은요, 약을 또 끊습니다. 그 약 때문에 견디기가 힘든데요. 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밤약을 선택한다고 보고, 내일부터 아침약을 반으로 줄여서 4일 후에 다 끊으십시오. 4일 후에. 안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도 고용량이 아닌 과용량이 아닌가를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것도요. 왜냐하면 76kg 정도 됐더라도 정신과 약 먹고 난 다음에 살이 쪘죠. 한 몇 킬로 정도 늘었습니까? 한 10kg?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네, 큰 면도 없었어도 아무튼 리스페리돈 3ml도 약이 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더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죠. 여기는 집이 어디입니까? 집이 어디예요? 성공도 어디에 성동구요? 네. 성동구는 거기 천호동에 있는 우리 저 이수철생한테 한번 가보셔도 좋습니다. 그것도 칼럼에 여기 적혀 있습니다. 지역별 추천 의사에 이수철생은 굵은 글씨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굵은 글씨로 해놓으신 분들은 제가 약 쓰는 거랑 치질도 비슷하고 약을 많이 줄이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클로자핀을 줄이는 시도를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가 있는데요. 언제 발병했습니까? 발병은 그 10대 그 10대 후반에 후반 정도. 예, 그럼 벌써 20년 세월인데 예. 이번에 또 입원하게 된 이유가 뭐죠? 약을 끊었나요? 약은 계속 아이가 약은 잘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9월달에 그 얘가 복통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약을 한 5일 동안 안 먹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약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잘 먹어왔는데 그동안 생활도 그냥 그런 대로 잘 해왔어요. 근데 5일 동안 얘가 약을 이제 복통을 자, 만나면서 이번에 복통 오기 전에 꾸준히 먹던 용량이 얼마였죠? 그때가 550에서 50ml 줄여서 500이었어요. 근데 이제 500 먹다가 5일 동안 안 먹었는데 이 정도 먹는데 5일 안 먹으면 하루 이틀도 금방 나빠질 수도 있고. 네. 자, 그 다음에 500에서 더 내리는 시도도 하셨어요? 아니요. 400으로 내리기만 하면 나빠진다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집에 있을 때 이제 그랬으니까 나빠졌으니까 계속 이제 조금씩 하루하루가 틀려지니까 제가 이제 그 가게 입원을 시켰어요. 한 달을. 지금 5일 안 먹고 입원하게 된 걸 묻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건 지금 또 그거 500ml 이하는 시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누구한테 다닙니까? 서울대 원래 근준수 교수님이 보시다가 그럼 약을 줄이는 시도를 하셨겠죠. 아니 근데 이게 이거 500 먹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합니다. 그런데 네. 약을 줄여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네. 그럴 확률은 클로자핀 먹는 사람의 네. 1, 2%밖에 안 돼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500에서 줄이는 시도도 안 했다면 이거 뭔가 잘못된 겁니다.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줄이다 보면 어느 동작이 가가지고 나빠져요. 그러면은 그 최소 용량을 찾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오는 처방전을 제가 보면요, 정상적인 생활하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랬어요. 약이 너무 세. 몸이 지금 서울대병원뿐만 아니라 지금 대학병원이 총체적으로 이 약 좋아하는 사람들이, 약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약이 전부 다 이런 최소 유용량 얘기를 하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식으로 반응해요. 제가 쓴 칼럼에 약을 어떻게든지 적게 써야 된다 이 글을 정신과 학회 홈페이지에 올리면 저 글은 이제 싹 지워버립니다. 그런 지 지금 6개월이 됐어요. 저보고 글 그만 올리라고.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안 올리다가 어떨 때는 하도 답답해가지고 뭐 고등학생이 이번한 6개월 내내 뭐 말도 안 하고 사이코틱한 척을 했다 그래가지고 저 클로자핀을 써야 된다는 카페 글을 보고 왔는데 약 쓰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정신이 돌아왔어. 내가 그걸 그대로 올렸더니 또 잘난 척 그만한다. 또 잘난 척 한다고 그러고 그만 올리더라고. 제가 지워버려요. 자, 약을 많이 쓴 결과는 내 자녀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그건 100% 못합니다. 그런데 설사 약을 줄이다가 우여곡절이 있고 재발해서 또 입원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 한다 하더라도 최소 유용량을 찾은 사람들은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으니까 증세 없고 부작용이 없다면 남들처럼 잠을 7, 8시간 자고도 공부할 수 있다면 할 거 다 해요. 제가 39년째 지금 이 정신과 일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보는 환자들은 없는 직종이 다 없습니다.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다 있어요. 다 해요. 그런데 약을 많이 먹는 사람은 이런 약 먹는 사람은 어감생신 안 못한답니다. 이 정도만 돼도 못합니다. 집중해서 뭘 갖다 하지는 못해요. 아비파이 15를 꾸준히 먹는다고 치면요, 시집가서 애나는 소리도 못해요. 이 최소 유용량을 갖다가 먹는 사람들이라 보세요. 남들은
아니 시집가가지고 애기를 95명 낳을 때까지 한 명도 기형아도 없고 한 명도 문제가 없었다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약물을 최소 용량으로 찾아줬더니 남들 하는 걸 다 한다는 겁니다. 여자가 시집가서 아기를 낳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다면 남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편인데 약을 가용량으로 먹어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대학 다니다가 계속해서 남지 않는다. 그런 아이를 붙잡아가지고 최소 용량 제가 한 90년대쯤 일인데요. 제 위에 있는 이 클로포르마틴이라는 약을 이 아이가 성당을 다니고 있어 서울대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본과에 다니는 학생인데 세 번째 납제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 클로포르마틴 300ml를 먹고 있어요. 한 2월 초순경인가 왔는데 오자마자 내가 피모자이드 1ml를 줬습니다. 거기 보면 피모자이드, 피모짓 1ml,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리스페리돈. 피모짓이 심장에 직접적인 독성이 있다 그래서 요새는 처방을 잘 안 내는데 피모짓이 이 리스페리돈이랑 비슷합니다. 리스페리돈 1ml를 처방을 주면서 나빠지면 할 수 없다. 2월달이니까 3월달에 한 주지만 빠져도 내가 공부 못 따라가. 그래가지고 뭐 그때부터 공부해가지고 그대로 4년 만에 그대로 졸업합니다. 근데 약물을 클로프로마틴 300 같은 걸 먹어보면요. 잠을 9시간, 10시간 자고도 강의실에 앉아서 졸고 다니고 그다음 공부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약을 자꾸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발해서 또 입원하고 성당 다닌다고 또 상한드레 병원 가지고 또 입원하고 그래서 이 약을 부작용이 없게끔 해서 복용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얘기하는 이 약물 부작용, 항정식, 그러니까 부작용 해소제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처음에 급성기에 있다면 꼭 필요하다 한다 하더라도 급성기가 지나고 나면은 그 세 번째 칸이 치료 범위 약물 용량이라고 적혀있죠. 대개 상태가 나빠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은 이 정도 용량을 주면 다 좋아집니다. 지금 아까 같은 이 클로포르마틴 600ml 같은 경우에도요. 아버님 한번 보세요. 약을 5월 동안 안 먹고 상태가 나빠져가지고 입원했으면은 그동안에 아무리 먹었더라도 아니고 이 약물 기계가 잘 안 되고 저 같으면 300ml에서 기다려봤을 거예요. 300ml에서 2, 3일만 기다려보면은 좋아지는 사람은 확 좋아집니다. 안 좋아진다면 그때부터 올려도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나빠지는 기회가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기회예요. 환자가 병식을 가지기 위한 기회입니다. 약을 5일 안 먹었더니 나빠져서 또 입원하더라. 또 좋아지려면 치료범위 용량을 대기 300ml만 써도 대부분 좋아집니다. 근데 바로 500, 600 줄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만큼 애살 있게 약을 줄여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거는 상당히 이해할 수가 없죠. 지금 600을 주고 있다면은 지금 입원한 지 얼마나 됐죠? 한 40일 됐어요. 뭐 더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600ml 같으면 더 있을 이유가 없어요. 자, 입원하고서 대개 입원하고 일주일이면 다 상태가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병식이 생기기 위해서 최소 유종량까지 약을 줄여가면서 뒤에 알아두세요. 한번 보세요. 뒤에 알아두세요. 왜? 치료 범위의 적정 약물 용량을 복용하면 대개 일주일 이내에 증세가 없어집니다. 일주일 이내에 없어지면은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3, 4주에 걸쳐서 약을 반 이상 줄입니다. 이런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한 달 넘게 입원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뭐로 있는데요? 증세 다 돌아왔는데. 지금 저 600에서 줄이는 시도를 안 한다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이유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쪽에서 500에서 100을 또 올려가 600이 되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600 올라서 이점이 없다면 빨리빨리 내려가고 더 내려갈 수 있는 걸 갖다 보셔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튼 주치 바꾸기를 권합니다. 대학병원 안에서라도 바꾸세요. 건조 선생님한테 다시 가보세요. 그리고 약을 좀 줄여달라고 해서 찾아갔다고 가보세요. 대개 교수들이 바빠가지고 약 잘 안 줄여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환자들에 대한 얘기는 대충 했고 나중에 궁금증이 있으면 묻든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강의하기로 한 이 약물 부작용에 대한
어떤 약들이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을 때 어떤 약을 쓰게 되는가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이 항정신병 약물들의 부작용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우선 그 개괄적인 것보다 이 지연성 운동장애를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편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받으신 이 항정신병 약물 도표에 이 약을 치료 범위 용량을 쓰면은 제일 밑에 있는 클로자핀 빼놓고 나머지 약을 전부 1차 약이라 하고 클로자핀만 2차 약이라 합니다. 1차 약에 조현병의 80%의 환자들이 다 좋아집니다. 과거에는 이 클로자핀이 미국 시약청을 통과해서 다시 약품으로 나오기 전에는 20%는 좋아지지를 않아서 다 정기치료했습니다. 정기치료하면 일단은 다 좋아집니다. 일주일에 3번 하게 되는데 한 달 정도 4주에 한 12번, 10번 넘게 하면 한 달 정도 하게 되는데 거의 예외 없이 다 좋아집니다. 정기치료는 조현병뿐만 아니라 아주 심한 조울병, 우울병 전부 다 좋아집니다. 우울증이 굉장히 심할 때는 지금도 정기치료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기치료를 하면 다 좋아지는데 그 다음에 약을 못 맞춰주면 재발하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클로자핀이 개발되기 전에는 정기치료를 해야만 되는 환자들은 굉장히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좋아지니까 이 1차 약을 떡으로 줘야 돼요. 특히 제일 위에 있는 클로로포르마진, 그 다음에 리스페리돈, 그 다음에 쿠에타핀, 그 다음에 올란자핀, 자이플렉사 이런 약들을 막 3가지, 4가지를 짬뽕으로 줍니다. 환자가 좋아지지를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약이라 잔뜩 먹고 잠이나 자고 비만만 이렇게 심하게. 그래서 정기치료를 해야만 했던 환자들이 이 클로자핀이 개발되고 나서 그 20%의 환자들이 다 좋아집니다. 정기치료보다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클로자핀은 이렇게 우여곡절을 가지고 28년 만에 다시 승인이 났지만 대단한 이점이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클로자핀 강좌를 하는 날이 따로 있는데 무슨 좋아지지 않으면 클로자핀을 선택할지언정 이 1차 약을 3가지, 4가지를 떡으로 주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1차 약을 여러 가지를 떡으로 이렇게 먹어놓으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이제 비만과 가수면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연성 운동장애라고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입이 실룩실룩 거린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올 때 근육이 당긴다든가 눈꺼풀이 자꾸 내려앉는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약을 그대로 주면은 빨리 클로자핀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꿔주면 이게 그대로 굳어져가지고 나중에는 클로자핀으로 바꿔도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럼 이 지연성 운동장애는 얼마나 심각하게 오느냐 하면 좀 약하게 오는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문오모랍니다. 하루 종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약을 클로자핀으로 바꿔줘도 안 들어오는 사람이 반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장애 부작용이 오면은 앞으로 지연성 운동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빨리빨리 이걸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그냥 먹을 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생 이렇게 하루 종일 이런다면요 어디 가가지고 백화점 정원도 못해요. 그러니까 심각한 신체적인 이 부작용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릅니다. 입술만 차면은 안면 근육만 오글오글 하더니 나중에는 가만히 보면 말할 때마다 혀가 입안에서 자기 멋대로 나옵니다. 말할 때 보면 혀가 안에서 막 노는 게 보여요. 그러다가 또 좀 지나면 혀가 앞으로 나옵니다. 하루 종일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무슨 재주를 일하는 생각하니까 이 운동량의 부작용이 오는 걸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 급성으로 올 때는 눈동자를 위로 잡아당깁니다. 눈동자가 위로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근육운동장애 부작용입니다. 그런 부작용이 올 때 오늘 얘기할 그런 부작용 해소제를 쓰면은 확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부작용 해소제를 그냥 줄이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치료 용량, 항정신병 약물의 용량을 자꾸 더 줄입니다. 줄여서 부작용 해소제를 안 먹어도 이 부작용이 없게끔 하는 이 시도를 해야 되고요. 이 지연성 운동장애가 처음에는 안면 근육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그게 더 발전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나타나더라도 목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똑바로 해보세요 하면 똑바로 하는데 10초도 안 돼서 또 돌아가요. 똑바로 해보세요 하면 또 이렇게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돌아가요. 그냥 이래가지고 살아요. 그럼 잠잘 때만 없어집니다. 이 정도는 또 약가예요. 하루 종일 이럽니다. 걸어가는데 그런 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팔 이상하게 걸어갑니다. 이걸 절대로 그냥 계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클로자핀으로 바꾸면 빨리 바꾸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세월이 1년, 2년 흘러버리면 반은 안 돌아옵니다. 평생 그러는데 팔만 살짝 돌아가면 좋은데 그 다음에는 다리 근육까지 당겨가지고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멀쩡하게 걸어가던 사람이
제가 영천에 처음 갔을 때 봤더니 리스펙도 6mm를 먹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를 과하게 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 용량이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지연성 농장에 오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가용량을 복용합니다. 그래서 똑바로 잘 걸어다니던 아주머니가 여기서 저기까지 보행을 못합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가려면 몸이 맨날 기울어져 이런 식으로 이동합니다. 의자에 그냥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밥을 제대로 못 먹습니다. 몸이 착 이렇게 쓰러집니다. 밥 떠서 흘러가면서 겨우겨우 떠났습니다. 이만큼 완전히 신체장애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미국 변호사들이 강고를 합니다. 정신과의 치료를 장기간 받으면서 지연성 운동장애가 와서 보행이나 밥 먹는 데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연락하면 소송을 해가지고 보상금을 받아주겠다. 나한테 연락해라. 제가 그걸 세 군데를 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이런 카페를 운영하고 부작용이 오고 이렇다는 걸 갖다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이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제법 와요. 제가 동료를 향해서 소송을 하라고 할 수도 없고요. 참 보면은 의사들이 겁이 없어요. 이게 보행장애까지 온 사람이 그동안에 내가 똑바로 걸어가던 사람이 똑바로 걷지를 못하는데 이거에 대한 보상을 청구한다면 거기에 연루된 의사들의 그 보상이 이게 한두 푼이겠습니까? 절대로 한두 푼 아니라고 봐요. 평생 버거 다 내놔야 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용량을 너무나 많이 쳐갑니다. 그게 대학병원서부터 지금 시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가용량에 대한 폐단은 젊은 아이들을 모두 다 폐인 만드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약을 다만사로 가용량을 먹여서 내가 보고 있는 환자가 한 명도 시집가서 아들, 딸도 못 낳고 한 명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그런 의사 생활을 해서 뭐 하려고 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연나장한테 와가지고 도대체 뭐라고 변명할 건데 야 정신과에서 그만해라. 차를 지고 딴 거로 바꿔라. 제가 그런 글도 어딘가에 나옵니다. 내가 보는 젊은 아이들을 전부 다 폐인으로 만들 거야. 그런 의사생활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81년도에 서울대병원에서 1년차 전공의 시작해서 지금 39년째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이 직업을 가진 거에 대해 가지고 세상의 어느 직종보다도 더 거룩하고 성질이 있다는 생각을 한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 칼럼 글들을 적으면서 우리 카페가 1991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91년도에 제가 만들어서 그 당시에 제가 거제에 있었는데요. 아, 2011년, 그러니까 8년 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11년 9월 5일 날 처음 만들었었는데요. 환자를 쭉 보면서 간호사들하고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대부분은 사례 연구라고 적어놓은 거는 거기에 한 2년 근무하면서 2주일마다 퇴원시키는 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환자 한 명 한 명당 실제로 조현병 여자 환자가 약을 먹어가면서 임신을 하면요. 조현병이 아니어도 모든 산모들은 아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는 아이가 태어나면 어떡하냐. 그런데 약까지 먹고 있는데 진료를 받으러 가면 나를 담당한 주치의는 약을 먹으면 재활하는데 기억 안 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실제로 말을 흘립니다. 저 빨간 책에 사려 50분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 대학병원의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정신분을 빼기는 사람들. 저기 50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다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은 시집 가서 그 딸이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학생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최소 유정량으로 줄이는 시도를 안 해놓고 여기 나중에 생각인 사람 사례 50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 연세대학 나왔습니다. 연세대학 불문과가 나왔는데 지금 문인으로 활동도 해요. 그 자녀가 그 대학 다녀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거듭거듭 얘기하는 게 모든 약들이 최소 유정량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최소 유정량으로 내려오면 오늘 얘기하는 이 부작용 해소제도 부작용 해소제 약물도 필요 없을 만큼 내려와야 됩니다. 실제로 처음에 정신병적인 상태에 입원을 해서 약이 치료범위 용량이 되면 약이 셉니다.
그래서 약이 세면은 급성으로 오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급성으로 오는 부작용들은 부작용 해소제를 쓰면 대부분 다 사라집니다. 가성 파킨슨 증후군 이런 표현을 갖다가 들어보셨을 텐데요. 파킨슨병의 치료 방법은 도파민을 올리는 약을 투여하는 겁니다. 조현병은 도파민이 많아서 망상과 환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정신병 약물을 주면은 그 부작용으로는 급성으로 오는 것 중에 근육 수축이 있습니다. 근육 수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안절부절 못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특히 장기주사제를 잘못 맞아놓으면은 장기주사제를 맞고 일주일 한 열흘 만에 막 왔다 갔다 어디 쩔쩔쩔쩔 하다가 뭐 도저히 못 살겠다고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주사제를 안 쓰더라도 이런 리스페드롤 4mm, 5mm나 이렇게 할 때 벤저트로핀이나 이런 걸 같이 안 주면은요, 안절부절 못하는 부작용이 굉장히 극심하게 오면은 앉지도 서지도 눕지도 못합니다. 쩔쩔맵니다. 쩔쩔매니까 이런 부작용을 경험하는 친구들은 나 죽었으면 죽었지. 난 정신과 약 안 먹을래요. 이런 사람도 생깁니다. 그래서 급성으로 오는 부작용, 근육 긴장 이상 증상, 급성 근육 긴장 이상 증상, 그 다음에 안절부절 못하는 아카시지아, 장시정자 불능증, 네, 이런 부작용들은 부작용의 해소제를 주면 다 사라집니다. 급성 근육 긴장 이상증이라는 게 아까 눈동자 올라가는 것도 눈동자로 움직이는 근육이 8개인데 그 중에 하나만 눈동자를 위로 올리는 그 근육만 수축이 오니까 당겨서 올라가는 겁니다. 갑자기 턱이 돌아갔다 그러고 응급실로 들어옵니다. 응급실로 들어오면 이 부작용 해소제가 없어서 약이 세고 부작용이 없으니까 이래가지고 돌보지를 않으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이 근육이완제로 사용할 수 있는 항불안제 중에 디아제팜이라는 약을 주사를 주면 그 자리에서 풀려버립니다. 그렇게 할 때도 벤저트로핀이나 오늘 얘기하는 그 부작용 해소제를 주면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급성으로 오는 이 근육 긴장의 이 문제점들은 부작용 해소제를 주면 다 사라지는데 우리 보통 시판되고 있는 이 부작용 해소제들은 한 3가지 정도가 시중에 지금 나와 있고 이 약은 개발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돼서 이 부작용 해소제로 쓰는 것 중에 특히 이 코젠틴이라는 약은, 이 벤저트로핀 코젠틴이라는 약은 한때 청소년들이 이걸 좀 많이 먹으면 기분이 몽롱해져요. 그래서 약물 중독약으로도 꽤 사용이 됐던 약입니다. 아무튼 이 항정신병 약물로 인해서 근육 강지, 안절부절을 못하는 것, 이런 문제점들이 왔을 때 대개 다 사라지는데 이 부작용 해소제의 부작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이 가성 파킨슨 증후군의 그 증세들을 나타내는 조금 전에 설명한 크게 카테고리를 보면 그게 있고, 항정신병 약물의 또 다른 부작용이 항콜린 부작용이 또 있습니다. 안티콜리닉 이펙트라 그래가지고 정신과 약만 먹어도 입이 마르고 구갈이 심하고 소변이 잘 안 나온다 그러고 변비가 온다 그러는데, 이걸 정신과 약 부작용 해소제는 아까 보셨던 벤조트로핀 뭐 0%마 이런 걸 주면 된다. 주면 이거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항정신병 약물을 먹고서 변비, 구갈, 배뇨곤란 이런 부작용이 오는데 변비 심하다고 하는데 벤조트로핀 주면 변비 더 심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작용 해소제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알고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이 어떤 게 있는가. 그러니까 파킨슨 증후군의 부작용일 때만 근육 긴장이나 아장아장 걷는다거나 안절부절 못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이 부작용 해소제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변비가 심한데 부작용 해소제 먹는다고 변비 더 심해져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도표 있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보면
상용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클로프로마틴이 처음 개발돼서 이걸 100으로 봤을 때 나머지 약들이 그 100mg랑 같은 게 할로페리돌 2mg랑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클로프로마틴 100mg가 내려오면 리스페리돈 1mg와 같다, 아빌파이 6mg와 같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런 약들이 이 안절부절 못하는 부작용이 아주 잘 나타나요. 이 파킨슨 증후군의 근육긴장 이상증, 아까 이 안절부절 못하는 거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면은 위에 있는 부작용 해소제뿐만 아니라 이 항불안제도 주면은 금방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주사제로 나와 있는 게 항불안제들은 주사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응급실로 들어가면 이걸 주사 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없어집니다. 부작용 해소제가 필요한 거는 턱 돌아간다 등 우리가 척추만 움직여가지고 구부리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옆에 있는 근육들이 당기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당기는 근육이 다 당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 해소제 없이 고용량을 먹게 되면은 허리가 안 돌아가면 이래가지고 응급실로 들어옵니다. 이럴 때도 아까 얘기한 그 항불안제 이런 걸 주사 맞으면 그 자리에서 다 사라집니다. 아무튼 이 급성으로 오는 거는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빨리 처치를 안 해가지고 만성으로 흐르게 되고 지연성 운동장애로까지 발전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50%에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효과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은요, 좋아지고 나면은 곧 약물을 감량해서 리스페리돈 피모자이드는 1.5 이하, 여자들은 제가 1mm까지 꼭 시도합니다. 로나센 6mm 이하, 이것도 여자들은 4mm 이하로 꼭 시도합니다. 리스페리돈 1mm가 로나센 4mm를 보고 있으니까, 아빌파이 5mm 이하, 할로페리돌 5mm 이하, 2.5에서 대부분 최대 용량으로 내려온 부작용 해소제가 이제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 해소제들을 사용하지 않을 만큼 태어날 때는 약이 내려가는 시도를 해봐야 된다. 입원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달이 지나가는데도 아주 그냥 가용량을 그대로 먹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뭐 때문에 한 달씩 입원시키는지도 몰라요. 뭘 하는지를 모릅니다. 진짜 뭘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한 달씩 한 달 넘게 2달도 입원하게 되는 거는 약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감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도 이제 클로자핀 이 2차 약은 제일 처음 개발된 클로프로마틴 제일 위에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요. 이게 항콜린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작용 해소제가 필요 없습니다. 부작용 해소제들이 항콜린제입니다. 그러니까 입이 굉장히 마르고 소변이 잘 안 나오고 변비가 생기고 이런데 부작용 해소제를 같이 넣으면 그건 더 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 해소제 중에 급성으로 오는 거는 입원하고 있을 때 의사들이 빨리빨리 처치해야 될 이럴 문제들이고요. 퇴원하면서 제도 유용량으로 내려온다면 다 필요 없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클로자핀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1차 약을 너무 가용량으로 줘서 지연성 운동장애까지 나타나면은 그 다음에 일단 지연성 운동장애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요. 근육운동장애 부작용들은요, 이 클로자핀으로 곧 바로 바꿔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외래에서 한 2년 전에 서울대병원 분당병원에서 저희 병원에 왔던 초등학교 1학년의 아들 둔 엄마가 왔는데 한 2년 가까이 다녔는데 이걸 하루 종일 입으려고 근데 리스페리돈 2mm인가를 먹고 있었어요. 이거는 2mm면 그렇게 가용량도 아니고요. 오자마자 셀피딘으로 일주일, 2주일 처방을 좀 써보고 하나도 좋아지지 않으면 곧 클로자핀을 바꿔야 된다고 약을 줬는데 집에 가서 일주일 만에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엄마 이게 돌아왔어.
엄마 입이 이제 이상하지 않아. 그걸 2년씩이나 그냥 쳐다봐. 그러니까 상대방 의사가 교수라는 신분이다 그래서 근데 교수는 이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약을 먹고 있는 당사자, 내 자녀들이나 내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남들을 보면 누가 봐도 흉합니다. 내 아들이 맨날 우리 엄마 입 이상하다 그러고 쳐다보면서 놀리고 있는데 그걸 아니 약이 다 개발되어 있는데 왜 안 바꾸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요즘 도대체 뭘 가르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때는 저런 걸 얘기하지 않아도 의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저걸 다 써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은 어떤 부작용이 들어가다 이걸 다 알게 되어 있는데 심지어는 여기 적혀 있는 이 정도도 여기 1번, 2번, 3번, 4번 적혀 있는 이 정도도 가르치는 사람 교수의사까지 어떤 인식이 없으니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논문도 중요하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나한테 오늘 환자인데 2년 가까이 하루 종일 입을 쪼글쪼글 하고 있는데도 바꿔줬더니 일주일 만에 그냥 없어질 일을 그냥 그대로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성질환에 대처하는 방법은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다 했느냐. 조현병은 클로자핀이 개발되고 난 다음에 다 낫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다 낫는 병이고 그 다음에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약이 이렇게 수십 가지가 개발되어 있는 게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개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다 했느냐 이걸 갖다가 꼭 생각을 해야 되고 지연성 운동장애가 나타난 사람들은 하루빨리 클로자핀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약을 먹을 때 이 최소 유지용량 범위를 복용했는데도 운동장애가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근육이 당긴다든가 아프다든가 이런 표현을 하면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 항정신병 약물은요 조현병에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정신병 약물의 장기요법은 조현병에서만 뚜렷한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모든 병, 조울병도 일시적으로 쓴다고 교과서에 적혀 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병입니다. 조울병인데 이렇게 6개월이면 다 끊어야 됩니다. 조증의 평균 기간이 9개월이고 우울증이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조울병이라고 진단을 확실하게 받다면 이거는 3, 4개월이면 끊어줍니다. 저는 빠른 사람은 한 달 정도 끊습니다. 근데 뭔가 뜬 기분이 안 가라진다 싶으면 태어난 이후에 대개 3개월, 4개월이면 다 끊고 기분 조절제만 줍니다. 분명히 이 조현성 운동장애, 지연성 운동장애 예방 방법에, 예방 처치 방법에 그래서 조울병인데 조현병 약을 계속 주다가 지연성 운동장애가 와가지고 신체장애인처럼 살아난다면 이건 소송의 대상이 되거든요. 왜? 항정신병 약물은 조현병에서만 장기적으로 쓰는 약이지 정동장애도 장기적으로 쓰는 약이 아닙니다. 효과적인 최소 용량을 찾아야 하고 독합 처방도 피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다른 모든 약을 쓰지 않아야 한다. 가족 중에 이런 지연성 동장애가 온 사람이 있었다면 이거는 미국 교과서의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을 해놓고 가족 중에 또 지연성 그러니까 정신병 약을 먹고 있다면 굉장히 유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적어도 3개월 내지 6개월마다 항정신병 약물을 감량하고 하는 걸 갖다가 꼭 평가를 해야 한다. 근데 이게 저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절대로 3개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도표에 치료미 용량을 주고서 좋아지면 바로 내립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많이 복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리스페리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 리스페리돈 3, 4mm면 다 좋아집니다. 여기 치료 범위가 3, 5 해놨는데 5mm까지 안 줘도 3, 4mm면 다 좋아집니다. 다 좋아지면은 여자들의 경우에 나이 한 55kg쯤 되는데 들어오면 제가 3mm짜리 달라고 해줍니다. 벤조트로핀 하나. 이틀 밤 자고는 하룻밤 자고는 벌써 확 좋아져 버려요.
저거 2.5만 줘도 좋아하셨을지도 모른다 싶으니까 이틀 3일 만에 바로 2.5로 제가 줄여버려요. 그리고 일주일로 보냅니다. 일주일 지나가면 그 다음에 또 2mm로 내립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또 일주일 지나갑니다. 또 1.5를 내려요. 또 아무렇지도 않아요. 가지고 입원하고 있는데요. 나빠지면 바로 3mm로 올리면 좋아지는데 뭐 1mm까지 내려가지고 4주째는 1mm로 내려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5주 때 뭐 한 달 됐는데 집에 가고 싶으면 가시죠. 집에 가는 겁니다. 왜? 올리면 바로 좋아지기 때문에 아빌파이도 대부분 여자들은 15mm 주면 바로 좋아집니다. 잠만 자려면 아빌파이는 바로 좋아지는데 이 아빌파이나 리스페르나 이런 약들이 이제 잠을 푹 못 오게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빌파이를 15mm를 먹고 바로 좋아지면 이틀 3일 만에 내가 10mm로 그냥 내려버립니다. 왜? 체중이 40kg, 50kg밖에 안 나가는 사람이 아빌파이 5만, 7만 먹어도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70. 그러니까 15mm 너무 많이 줬나 보다. 이틀 3일 만에 바로 10mm로 내려가지고 일주일 기다려요. 그 다음에 15짜리 반짜리면 7.5입니다. 2주일째 7.5mm 줘요. 또 아무렇지도 않아요. 3주일째 5mm로 내려요. 이제 4주일째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요. 2.5 먹는 사람도 많아요. 체중 50kg밖에 안 나가는 사람은 아마 2.5 먹는 사람이 한 50%쯤 됩니다. 대개 2.5, 3mm까지 내려도 괜찮아요. 아빌파이가 2mm짜리도 있습니다. 2mm짜리, 5mm. 그러니까 2mm짜리 한 개 반 먹고 가치가 나빠지고 올리면 금방 좋아지는 거 봤으니까 한번 줄여봅시다. 저도 줄이고 싶어요. 환자하고 이런 상의를 하고 약을 줄이다 보면 실제로 제가 입원하고 있는데 좋아지게 했다가 다시 나빠지는 경우가 한 30, 40% 됩니다. 근데 약을 끊지도 않았는데 약을 줄였더니 나빠지는 걸 경험한 환자들은 병식이 생기기가 더 좋아요. 이것 봐라. 본인도 다 알아. 잠 못 자거나 또 이상한 망상이 들었구나. 그러니까 약을 입원하고 있는 도중에 퇴원임박 해가지고 약이 더 올라갔다가 다시 줄인다 한들 그거 더 걸려봤자 2주일 안 걸립니다. 일주일 내지 한 열흘만 더 충분해요. 2.5까지 내려가지고 나빠졌으면 한 7.5로 올리면 바로 좋아지니까 3, 4일 있다가 5로 내려도 괜찮아요. 5mm 먹으면서 퇴원해요. 이처럼 채소주 용량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제가 이제 나이가 60살입니다.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환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얼마 전에 칼럼에 글 써놓은 게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채소주 용량을 복용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세요? 하고 이렇게 글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수상록입니다. 좋은 병 항암을 위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주치의는 어떻게 하세요? 채소주 용량을 먹다가 내가 아빌파이 2까지 실제로 50kg밖에 안 되는 사람은 2까지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를 먹다가 대개 채소주 용량은 2년 지나야 100% 마음, 1년 지나면 한 90% 이상 마음 놔도 돼요. 한 10개월, 11개월쯤 가가지고 약이 모자라서 나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빠지면 어떻게 하느냐? 2 먹던 사람은 10으로 올려도 그냥 좋아져요. 잠만 자려면 좋아져요. 근데 이 아빌파이나 리스페르돈 같은 약들은 잠이 잘 안 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뭐 안정제 같은 디아제팜을 같이 준다든가 쿠에타핀이나 이런 약을 잠잘 오는 약을 자이프렉사나 이런 약을 같이 준다든가 그렇게 일시적으로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올리면 바로 좋아진다. 그러니까 집에서 채소주 용량 먹다가 급한 사람은 한 3배쯤 먹어라. 잠 푹 자면 그 다음에 바로 좋아져요. 실제로 여기 있는 이 치료 범위 약물 용량을 입원하자마자 첫날부터 줍니다. 주면 바로 좋아져요. 반 이상이 그 다음날 좋아져요. 대개 일주일 있다 면역이 하거든요. 좋아지면 아까 정상생활을 위한 길잡이, 정신병에 대한 책을 읽게 해요. 본인이 이 병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되기를 유도를 하고 오늘 이 부작용이 오면 어떻게 한다, 부작용 해주제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자원 약이 다 개발이 되어 있는데 부작용이 있는 채로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비만 오는 것도 이것도 부작용입니다. 왜? 비만이 오지 않을 수 있는 젤독수하고 로나틴이 개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쓰지도 않으면서 내 몸무게가 55kg가 70kg까지 갔는데
정신과 약 먹으면 원래 뚱뚱해져요. 안 먹으면 재발하니까 그냥 먹어요. 그 주치의에서 바꾸면 돼요.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어떻다 그러고 설명을 하지를 않고 약 안 먹으면 재발하니까 그냥 잡으세요. 그냥 먹은 결과가 내가 비만만 났다. 이 나이 더 들면 70에서 안 그칩니다. 이제 80kg 갑니다. 그냥 있을 일이 아닙니다. 원하신다고 전격수를 바꿔보는 시도를 해야 되고, 이 정도면은 우선은 가지고 있는 약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70kg 정도면 원하신 8로 시작해서 6까지 내려도 되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도가 필요하고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대충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저희 오늘 원장 선생님의 너무나 그 공인으로서의 사명감과 환자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받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사 선생님한테 그 처방전을 이렇게 바꿔달라고 요구할 지식도 없거니와. 그러니까 의사를 바꿔야 됩니다. 사실 이 얘기를 듣고서 네. 명색이 자기 서울대학교 교수인데 네. 그 사람이 아무리 같은 서울대 나온 성적라도 그 인간 웃기는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 실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 너무나는 교수의사 같은 경우 의견을 개진할 수도 없고, 예. 그리고 또 서울, 그거에 대한 답을 잠깐 하고 갈게요. 예. 이 칼럼에 오시면은 서울서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약을 어떻게 하든지 짧게 쓰려고 노력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많지 않아서 그렇지. 저 때도 제가 전문의 될 때 8명이 같은 애 전문의가 됐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은 이런 데 관심 없습니다. 여기 칼럼 공지에 가면 추천 의사가, 정신과 의사 추천이 있죠, 여기. 아버님 여기 오시죠. 항정신병이 나오면 우리 정신과 추천 의사에 들어가면은, 구문 글씨로 적어놨습니다. 서울에는 이철 선생님 한 분 계시고요. 또 뭐 부산 가면 누가 있다, 이렇게. 이 구문 글씨는 제가 직접적인 이 연락이 가능하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끔 가다 제가 환자를 보내기도 하고. 특히 제가 지방에 있을 때는 우리 이철 선생님한테 많이 갔고요. 집이 거기가 가까우시면은, 제가 얘기한 대로 적어도 한두 줄 하시고 가세요. 그러면은 약줄이가 더 용이합니다. 더 빠르고, 그 다음에 클로자핀이 이점이 없는데 먹을 약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갑자기 끊으면 잠이 안 올지 모르니까 잠을 못 자면은 뭐 25로 줄여서 한 2, 3일 있다가 12.5로 또 줄여서 2, 3일 있다가 잘 자는 거 확인하고 끊어도 됩니다. 일주일에 걸쳐서 천천히 끊어도 되고, 잠만 잘 자면 당장 끊어도 돼요. 이거 날트락순 이거는 항갈망제로 알코올 환자들은 주로 쓰는 약이니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 또 말씀 맞아야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또 아까 그 채소 유지 용량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채소 용량을 찾는 기간이 이제 약을 점점 줄여 나갈 때 며칠간 안정이 되면 또 약을 더 감량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 의사의 주관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고, 아까 여기 항정식, 그러니까 지연성 농장의 예방을 보면 심지어는 3개월, 6개월 해놨잖아요. 네. 우리 상식은 그렇게 못 기다립니다. 네. 저는 한 달도 안 기다립니다. 그러면 일주일이면 바로바로 내려가요. 개인적인 특히 입원하고 있으면 그건 개인적인 차이에 따라 다르고, 네. 아예 관심 없는 의사가 더 많습니다. 아예 이 약을 그냥 그대로 줍니다. 치료범위 용량.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마지막 하나만 더 예.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적인 그 욕심이라고 아니면 개인적인 그 질문인데요. 그 원장 선생님이 계시는 곳에 입원실도 있습니까? 예. 제가 있는 병원에 네. 300베드 입원하는 병원이 있고요. 거기도 알코올 환자들이 주로 많다가 제가 간 지 이제 딱 2년 됐는데 조현병 환자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이런 강의를 하니까 이민 나갔던 교민들까지 찾아와요. 사실 이 처방은 외국에서도 비슷합니다. 의사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본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은 환자 젊은 아이들의 한 명 한 명이 정상적인 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다 아는 데까지 제공하고 헌신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아기 출산 95명이다. 그거 보는 순간에 등 돌리는 정신과 의사가 더 많습니다. 왜? 나는 20, 30년 진료를 해도 아기 갖지 마라. 심지어는 임신 초기에
정신병이 발병해가지고 오면 애 데리고 와야 입원시켜준다. 이런 진료를 20, 30년 해왔는데 이 무슨 별 이상한 놈을 다 봤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통원으로서 저기 외래를 하는 것보다는 입원해서 최소 용량을 찾는 게 훨씬 더 아니요. 아닙니다. 만일에 이런 상태로 오면 이게 다 끊어버립니다. 네. 입원하는 날 노나센 제가 6조 넣고 기다릴 겁니다.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합니다. 놀러 먹고 지내다가 한 3주 지나면서 부작용 다 사라지고 아무렇지도 않으면 나빠지면 올리면 되니까 3일짜리 줄여봅시다. 그래서 저는 달랑 하나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칼로페리돌도 1.53이 있어서 달랑 하나를 주는 거예요. 젤독스도 20ml. 로나센도 이게 2, 4, 8이 있습니다. 8짜리 하나, 2짜리 하나 먹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4짜리. 그런 식으로 특히 지방에서 약물 조절을 하고 싶다든가 이런, 특히 외국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도 들어오면 대개 한 달 예정으로 개방병동이 있어야 합니다. 개방병동은 모든 게 자유롭습니다. 핸드폰, 노트북 다 쓸 수 있고 바깥 출입이 가능하고 면회도 예, 운동하는 사람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보통 종합병원이 내과병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방병동에서 입원해가지고 약물 조절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대개 한 달 정도 잡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저기 두 번째요. 인베가하고 벤조로 저거 한 열흘 정도 먹였거든요. 그전에는 2번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 열을 먹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 이렇게 용량 바꾸고서요. 예, 약을 줄인 지가 열흘 됐다는 네, 거예요. 16일 날 왔었어요. 예, 이제 이거는 자를 안 수가 먹어도 없으니까. 돼요, 이제? 예, 안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틀마다 먹어보다가 괜찮으면 끊어라죠. 저 썰피디는 뭐 저걸로 얼른 저기 해서 처방 받아서. 근데 좋을 병이 조증은 끝나갈 때가 다 됐어요. 네. 평균적으로 9개월이지만 6개월 만에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4개월 됐거든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네. 항정신병 약물로 끊을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을 오물오물 하고 있는데 이 약을 그냥 줄 약이 아니라 네. 바꾸기에도 이제는 끊어볼 때가 됐는데 뭘 바꿔 그냥 끊어보지 지금 이런 얘기예요. 네, 끊어보고. 근데 이 조울병은 조심하셔야 될 게 끊으라 그러지 끊었더니 재발하다. 재발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울병은 항상 30%는 재발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근데 70%는 재발하는데 30% 재발을 안 한다는 것 때문에 초발은 1년이면 약을 다 끊게 합니다. 기분 조절일 때까지도. 왜? 평생 약 안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 30%나 된다는데 그걸 어떻게 평생 먹으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나빠질 70%는 재발한다고 보고 끊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울병은 치료 방법이 조금 달라요. 조울병은 단약이 없습니다. 저 카페에서 단약 질문 올리면은 정의원 자격 미달이니까 이런 질문 올리지 말라고 딱 그러니까 이 오물거리는 거 빨리 저 약 처방 받아서 먹어야겠네요. 보실 때 됐다니까요. 질문 그만하세요. 예. 또 예. 말씀 고맙습니다. 이제 그 약을 먹다가 끊었는데요. 지금 재입원을 한 상태고 계속 약을 거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심리 치료를 좀 예, 그런 것들은 약 조절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할 일이지 병식도 없는 아이 데리고 심리치료 한다고 해봤자 맨날 싸움을 합니다. 아무런 득이 안 되고 조현병이나 조울병은 원래 원칙적으로 정신치료가 필요한 병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약 조절해가면서 의사가 설득하고 보조적인 정신치료도 충분한 걸로 되어 있고요. 본격적인 정신분석이나 상담치료나 이런 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또 임상심리사들한테 잘못 가놓으면은 기능을 제도 용량을 써가지고 아주 좋게 만들어놨더니 조현병 아닌 것 같은데 약은 그 외국 참 끊어보지 이래가지고 자꾸 재발하게 만들어서 제가 아예 이제 안 보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는 환자들은 최소 유용량을 먹으니까 환자 표시가 안 나요. 뭐 비만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꾸 보내놨더니 엉뚱한 짓을 해요. 그러니까 조현병에는 단약이 없다는 생각만 가지시고 약을 줄이는 의사를 찾아야 환자가 병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설득하고 이런 글들을 읽게 하고 본인이 이 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알게 해야 합니다. 또 예. 저는 그 아이가요 그냥 잠시 가만두지 않고 이제 이야기할 때도 대화가 막히고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을 하고 여기 지금 세 번째입니까? 아니 저기 뭐야 그 지금 25요. 25. 나이 25. 아 여기 있어요. 네. 네. 그것도 가용량 때문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오늘 클자핑 강의하는 날은 아닌데 1차에 분명히 말도 못하는 아이가 말도 하고 좋아졌는데
뭔가 아니 정치사 얘기는 시집가 사직딸 살고 있고 한 가정을 갖다 이룰 수 있다고 보더니 내 딸은 내가 봐도 시집도 못 간다. 한 살림을 맡아서 못 살겠다. 이게 뭔가 단한 게 아니다 이 느낌이 자꾸 옵니다. 그렇게 할 때도 크루자 핀스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아빌파의 15가 가용량이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약이 세면은 생각이 자꾸 단절이 되고 끊기는데 이게 덜 나와서 클로자핀이 필요한 타입이어서 그러는지 약이 세서 그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약 줄여봐야 돼요. 7.5까지 줄여서 괜찮으면 5까지는 필히 줄여봐야 된다. 52kg는 5 이하입니다 원래. 그래야 그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클로자핀이 필요한 환자이거나 뭔가 깨끗하지 않다 이거예요. 뭐 얘기하다 보면은 딴 생각을 하고 있다가 대답하는 거. 대답을 하는데 한 박자 늦게 나오고 학교를 다니는데 왔다 갔다 대답은 다 하는데 가만 내려뒀더니 혼자서는 학점이 안 나와요.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막 레포트도 써주고 뭐 별거 다 해줘가지고 겨우 C학점, D학점 받아가지고 졸업한 사람이 사례연구 38번에 나옵니다. 그것도 글 한 읽어보십시오. 칼럼에 사례연구 38번. 거기에 클로자핀 쓰고 나서 막 박수 치고 좋아요. 원래대로 다 들어왔다 이게. 제가 왜 이걸 끊으라 그러냐면은 그런 장애, 그런 도저히 내가 내 딸이어도 시집 보내가지고 한 살림을 갖다가 살게 맡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엄마가 클로자핀 쓰고 나서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독특한 이점이 있는 약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으면 클로자핀을 써봐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그 질문은 우선 아빌파이부터 줄여놓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상의하셔야 됩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제일 첫 번째 선생님 이거 클로자핀을 이제 아까 했을 때는 벤조피르핀은 필요 없습니까? 무슨 질문입니까? 첫 번째. 예. 이제 지금 지연성 운동장에 손이 좀 조금 이렇게 왔는데. 이걸 클로자핀 바꿔야 됩니다. 딴 질문 하지 마세요. 되지도 않는 거. 이거 줄여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벤조피르핀을 필요 없이 클로자핀만 하면 됩니까? 아까도 클로자핀 쓰면 벤조트로핀 필요 없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이 정도 쓰면 클로자핀이 한 1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이나 100 이하일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14살 어느 병원 다닙니까? 상계 백병원. 주치의 바꾸십시오. 바꿔야 됩니다. 딸을 살리고 싶으면 이 약은 틀렸습니다. 이거 사람 약는 약이에요. 예. 뭐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약만 보면 이래가지고는 앞으로 3년 5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 눈에 뻔히 보여요. 이거 큰일 날 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두 마리 하고 주치 바꾸라고. 그래서 상계동에 계시면 거기 장승기 선생님한테 가보십시오. 그분도 약을 많이 줄이는 스타일인데 많이 줄여놓고도 정상적인 생활이 한두 달 만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방학 때 저한테 한 달 맡긴다고 생각하면 데려오고 저 어디에 있다는 건 다 적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장승기 선생님은 한 빨리 데려가십시오. 오늘도 여기 올 일이 아니라 거기가 권생님 만났는데 우선 데려가기 전에 이거 다 반으로 줄이세요. 반으로 줄여도 너무 세요. 이 부작용 해소제는 1mm 너무 약하니까 그냥 둬도 되는데 이거 다 반으로 줄여서 오늘 반으로 줄여서 먹고 내일 장수생한테 데려가보세요. 약이 많이 남았습니까? 네, 맞았어요. 그럼 약이 많이 남았으면은 반으로 줄여서 한 3일 먹어도 약이 셉니다. 네. 3일 후에 10mm면 이것도 반으로 또 줄여도 됩니다. 이것도 반으로 또 줄이세요. 10mm, 이거는 5로 내려가고 이건 2로 내려갑니다. 2니까 1로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이나 한 4일 후에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장승기 선생님한테 내려가서 여기까지 줄이라 해서 줄이고 왔는데 내가 봐도 이건 잠만 자지 이건 치료하는 방법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십시오. 아이고야. 주치의 바꾸십시오. 여기 보호자분 누구시죠? 네.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네. 이 정도 먹으면 하루 종일 잘 거예요. 아마도 10시간 이상, 12시간 이상도 그러고 또 졸고 될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멍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약이 세게 진짜로 필요하다면 클로자핀으로 바꿔야 됩니다. 깨끗해집니다. 여긴 집이 어디세요? 상계동입니다.
이것만 먹어도 가용량이거든요. 내일부터 아침약에서 이거 빼십시오. 이건 부작용 해소제니까 꼭 필요할 거예요. 요건 지금 부작용, 전부 다 부작용 없애기 위한 약이니까 요거는 부작용 없애는 약은 그냥 그대로 먹고요. 오늘 밤에 이거 15로 줄입시다. 10짜리 빼면 되고 내일 아침에 이거 15 빼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 3일 정도 지나면 훨씬 나을 겁니다. 훨씬 나아져.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이것도 반으로 또 줄이세요. 그래서 4일 정도 지난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거든 아리타입을 다 끊어보십시오. 이것만 해도 과용량이에요. 그리고 이건 주치 꼭 바꿔야 합니다. 이것만 해도 가용량이어서 이것도 또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가서 이 정도 해결하고 저걸 끊고 가서 장충기생 거기 그 이름이 노원신경정신과요? 어떻게 장충기생님한테 아까 갔다 온 분이 예, 거기 노원신경정신과죠? 네. 예, 거기 서감이 장충기 선생님인데 저보다 한 3년 선배 되시는데요. 그때도 약을 줄이는 선생님을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걸 다 끊고 나서 다음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가서 저걸 더 줄이는 걸 상의를 하십시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아무튼 조현병은 다 낫는 병이다. 클로자핀이 개발된 이후에는 모든 증세가 다 사라지는 병이고 모든 부작용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약물이 거의 다 개발이 되어 있다. 약을 짬뽕으로 많이 먹어가지고 될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약을 단순화시키고 하나라도 덜 복용시키려고 하는 주치의를 만나셔야 합니다. 질문 있는데요. 예. 지능이 약간 좀 떨어지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약 저렇게 먹으면 바보 안 되면 더 이상합니다. 공부를 못 합니다. 아까 여기죠? 예. 공부를 하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아버지. 책이 이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정상생활을 위한 길잡이에 1번이 이게 이제 약물 조절입니다. 이 약물 조절을 하기 전에는 학교 보내나 마나요. 사실은 2일 정도 학교 쉴 수 있다면요. 빨리빨리 해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 월요일이라도 병원에 데려오는 게 더 빠릅니다. 정상적인 생활하는 이렇게 먹고 학교 가도 그냥 앉아있다 와요. 본인도 괴롭습니다. 졸기만 하고 엎드리고 있고 학교 가는 뭐 되지를 않아요. 진짜 이런 주치는 진짜로 만날 주치가 아닙니다. 이 약이 꼭 필요하다면 클로자핀 써야 된다. 네, 그렇게 보시고 이건 조현병은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실컷 한다는데 뭐 무슨 지능이 왜 떨어지나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의사들이 약을 이렇게 줬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IQ 검사하면요 실제로 전화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한 3년 5년 다니면요 진단서에 또 지적장애 또 같이 갖다 붙여놔요. 그래서 내가 그 임상심리사도 틀렸고 주치도 틀렸다. 전화는 정신지체는 태어날서부터 이미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눈에 보이지. 나중에 조현병이 오고 난 다음에 지능이 떨어지거나 전화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의사가 가용량 처방 때문에 온 거다고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시면 있어요? 아, 제일 밑에 클로자핀 대줍니까? 예. 솔리안 400. 이것도 좀 더 줄이는 시도를 해볼 필요는 있는데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습니다. 지금 잡음을 많이 잡아요. 잠이 좀 많은 편이죠. 예. 이건 안 해봤으면은 제가 다른 거는 다 복합 처방을 안 합니다. 아까도 소프트에서 한 가지 약을 선택해서 하라 했는데 이 클로자핀만 복합 처방을 잘 내는 이유가 클로자핀이 워낙 깔아주고 졸리기 때문에 클로자핀을 덜 쓰기 위해서 이런 저효과 약물보다는 아까 얘기한 아빌타일, 로나센, 리스페리돈 이런 약을 같이 잘 줍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좀 깔아지는 약이거든요. 물론 이런 100ml 단위의 이런 저효과 약물로는 좀 솔리안이 덜 깔아지기는 해요.
그래도 역시 깔아지기 때문에 우선 이걸 솔리안만 200으로 줄여보십시오. 그래서 4일 지난 다음에 괜찮으면 또 100까지 줄이십시오. 약이란 건 조현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약이지 과용량 먹어서 득 볼 일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생각이 스탑되고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재밌는 사람 하나뿐인 내 편이나 태양의 후예를 봐도요. 가족들 다 재밌게 보는데 깔깔거리고 봐도 감흥이 없습니다. 머리에서 정리가 안 됩니다. 재미가 없어요. 이거 이렇게까지 줄여가지고 성공하시면 그 다음에 잠이 많기 때문에 잠이 많으면 한 200쯤에서 클로자펜을 줄일 수 있는가 이것도 고민해보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남자들도 같이 쓰면 클로자펜이 75로 내려가도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어차피 나빠질 걸 각오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주치 선생님이랑 잘 상의를 하셔야 돼요. 지금 병원은 어디 다니세요? 삼성의료원. 아무튼 솔리아는 그 교사한테 가서 얘기 잘못하면 본전도 못 찾고요. 그냥 요것만 반 잘라가지고 덜 먹여보십시오. 그러다가 몸 안 좋으면 덜 먹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요렇게 먹다가 성공하거든 한번 데려와 보시든지 이수철 선생님한테 청라동에 가보시든지 뭐 어떻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최소 유용량을 찾는 방법은 저걸 찾기까지 한 30% 넘는 환자들이 재발을 경험합니다. 다시 나빠져요. 용량이 모자라니까. 재발까지 경험하는 사람, 아빌파이 2미까지 내려도 괜찮다. 이런 사람은 굳이 더 내릴 필요는 없죠. 근데 재발까지 경험한 사람이 자기 최소 유용량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200까지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럼 이거 100하고 200 먹고도 잠을 안 자요. 가만 내비두면 10시간도 맨날 좋게는 자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솔리안 대신에 비만도 와 있으니까 로나센으로 바꿉니다. 로나센 4나 8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클로자펜도 더 줄일 수 있는가 이것도 고민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처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교수 의사들 하려면 애시당초 불가능합니다. 저기 선생님 저 있는데 오셔도 괜찮습니다. 저 카페에 가시면 제일 앞에 근무하는 데 다 적혀 있습니다. 이 카페는 아시죠? 예. 카페 보고 오셨죠? 예. 여기 보면은 근무하는 병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면은 전철에 어디에 내리면 어디로 내려오면 된다 이게 있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있어요? 예. 27세인데요. 27세요? 네, 맨 밑에서 두 번째. 29세? 네, 예. 27세예요. 예. 예, 그런데. 맞는 주사약으로 바꿔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처방했거든요. 주사약으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주사약은 더 해서는 안 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걸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봤거든요. 아니에요. 주사약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 마세요. 약이 너무 형편없이 셉니다. 아빌파이 다 끊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 약이 꼭 필요하다면 클로자펜 시도하는 게 맞고요. 이걸 끊어도 마찬가지라면 자이프렉사만 먹으면서 한번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사는 곳이 어디죠? 예? 사는 지역 3개월 그 동네에서 많이 오시네요. 저 아빌파이 다 끊고 나서 장승규 선생님 찾아가서 한번 상의해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해결 못하면 저 근무하는 병원에 한 달 맡겨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시면 이걸로 강의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현병은 다 나옵니다. 약이 다 개발되어 있다. 부작용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되어 있다. 나 아들딸도 시집 장가가서 아들 낳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느냐?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했느냐?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지 않았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부모들이 느껴야 될 건 그겁니다. 뭐 교수 의사가 괜찮다는데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